아우, 김치 냄새. 아줌마, 김장하고 왔으면 좀 씻고 와야지. 그리고 누가 면회 오는데 김치를 싸와. 돈이 없어서 김치 들고 온 거야? 거지야? 거지 같은 게 아들 면회 보러 온다고. 야, 너는 좋겠다. 엄마 김치 먹어서. 아들 면회 온 아줌마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선임병. 그의 신분을 알게 된 뒤 바지에 오줌을 쌌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포항의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해병대 1사단 정문 앞 짙은 안개가 온 세상을 삼킬 듯 깔려 있었죠. 서연은 낡은 검은색 점퍼를 더 꽉 여미며 몸을 떨었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김치통이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아들을 위한 간식이 가득 담긴 봉지가 매달려 있었어요. 새벽 5시부터 기다렸습니다. 면회는 9시부터였지만 아들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일찍 나섰죠. 다른 부모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아버지들, 명품 가방을 든 어머니들. 그들 사이에서 서연의 모습은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저 아줌마 좀 봐. 김치통을 들고 왔네.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못 들은 척했어요. 이런 시선쯤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20살 아들 민준이를 위해서라면요.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모습이 떠올랐어요. 해병대 준장 계급장을 단 자신의 모습, 여군 최초로 해병대 원스타가 되던 날 모두가 축하해 주었죠. 부하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상관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때의 서연은 당당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에 빚더미, 생활고, 준장 연금마저 빚 갚는데 써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래도 민준이만은 떳떳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들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면회 시작합니다. 줄 서세요.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태호 상병이었어요. 해병대 막내들을 관리하는 선임병이었죠. 22살의 그는 유독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을 대하는 태도도 불손했어요. 아이고, 또 김치통이네. 냄새나니까 저쪽에 놓고 오세요. 태호가 서연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순간 서연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온 거니까요. 면회실로 들어서자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볼은 홀쭉해졌고 눈빛엔 불안함이 서려 있었죠. 민준아! 엄마!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 갈라진 손톱. 고생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민준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서연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김치 담가왔어. 네가 좋아하는 걸로. 고마워요, 엄마.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았죠. 최민준 이병, 면회 시간 다 됐어. 들어가. 네? 아직 10분밖에. 말 대답하지 마. 태호의 고함에 민준이 몸을 떨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반응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 민준이는 이렇게 쉽게 주눅드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민준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선임이 좀 무서워서. 민준이 태호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0년간 군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 상병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정태호 상병,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는 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민준이 끌려가듯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 정태호라는 상병 분명 문제가 있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다른 부모들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이병의 어머니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이병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이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대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거대한 해병대 마크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한때 그녀도 저 마크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명예와 자부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결심했습니다. 다음 면회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오래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사진이 있었어요. 준장 계급장을 단 채 늠름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 그녀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죠. 민준아, 엄마가 지켜줄게. 서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한 아줌마가 되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싸울 수 있었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포항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해병대 1사단 막사 안은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태호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화면에는 오늘 찍은 사진들이 떠 있었죠. 면회 온 부모들의 초라한 모습, 그들의 당황한 표정, 눈물 젖은 얼굴들. 오늘도 풍성하네? 태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기분 나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스마트폰 속 비공개 SNS 계정에는 그가 올린 게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찐따 부모 랭킹, 울보 어머니 컬렉션, 가난뱅이 아버지들의 굴욕. 각 게시물마다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태호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었어요. 정태호, 뭐하냐? 동기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스마트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재미있는 거 좀 봤어. 태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면회실이 보였죠. 10살 때부터였습니다. 태호가 남을 괴롭히는 재미를 알게 된 건요. 전학 온 아이의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그 아이가 울면서 주저앉는 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심해졌어요. 반 친구의 안경을 부러뜨리고 약한 아이들의 돈을 뺏고 선생님 몰래 괴롭혔죠. 그때마다 피해자들이 보이는 두려움의 표정이 태호를 흥분시켰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 약한 놈들은 밟아야 한다고. 태호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어요. 세상은 약육강식이라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아버지는 집에 거의 없었고 어머니는 태호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죠. 고등학교 때 폭행으로 경찰서에 갔을 때도 어머니는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덮었어요. 태호는 그때 깨달았죠. 세상엔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걸요. 해병대에 입대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놀고 있을 때 친구가 해병대에 가자고 했어요. 태호는 군대에서도 자신의 취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신병 시절을 견디고 나니 이제는 자신이 갑이 되었어요. 후임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간부들은 표면적인 것만 봤죠. 태호는 영리했습니다. 간부들 앞에서는 모범 병사였거든요. 정태호 상병님, 후임이 뛰어왔습니다. 태호는 귀찮다는 듯 쳐다봤어요. 뭐야? 내일 면회 명단 나왔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태호는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쭉 훑어보던 그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최민준, 어머니 최서연. 또 오는구나? 그 김치 아줌마. 태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번 면회 때 그 여자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다른 부모들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재미있겠네. 태호는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어요. 동료들과의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내일 최민준 엄마 또 온다 크크. 그 거지 같은 아줌마? 응응 내일은 제대로 울려볼 거야. 카메라 준비해 크크크. 채팅방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태호와 비슷한 성향의 병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은 태호의 놀이를 즐겼죠. 밤이 깊어갈수록 태호의 계획은 구체화되었습니다. 내일 그 여자를 어떻게 모욕할지, 어떤 말로 상처를 줄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김치 냄새 운운하는 건 약해. 좀 더 직접적으로 가야겠어. 태호는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거지, 더러운, 불쌍한, 무능한. 상처 주기 좋은 단어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같은 시각 민주는 화장실 구석에서 몰래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를 만났지만 제대로 이야기도 못했어요. 태호 상병이 무서웠거든요.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태호 상병이 협박했거든요. 부모에게 이르면 더 심한 일을 당할 거라고.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군대 오기 전엔 이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죠.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의 작품을 만들 날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겉모습은 단정한 해병대 상병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썩어가는 영혼이 있었죠. 오늘은 몇 분 만에 울릴 수 있을까? 태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면회 시간까지 2시간. 그는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확인하고 녹음 앱을 켜두었죠. 면회실로 가는 길, 태호는 다른 선임들과 마주쳤습니다. 태호야, 오늘도 면회실 통제 맡았어? 네, 맞습니다. 너무 빡세게 하지 마. 부모님들이니까. 선임이 충고했지만 태호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 선임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태호가 느끼는 이 짜릿한 쾌감을 말이죠. 면회실 앞에 도착한 태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곧 부모들이 올 거예요. 그 중에는 최민준의 어머니도 있겠죠. 쇼타임이야. 태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 같았어요. 2번째 면회 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이번에도 새벽부터 길을 나섰어요. 손에는 여전히 묵직한 김치통이 들려 있었고 가방에는 민준이 좋아하는 과자들이 가득했죠. 지난번 면회 이후로 계속 불안했습니다. 민준의 겉먹은 눈빛이 잊히지 않았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참는 것 같은 그 표정. 서연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면회실 앞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연은 지난번에 만났던 김이병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인사했지만 김이병 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면회 시작합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따라 그의 목소리는 더 거칠고 오만했어요. 서연은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이 보였죠. 면회실로 들어가는 순간 태호가 서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김치통이네요? 냄새나니까 저쪽 구석에 놔두세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근데 아줌마, 좀 씻고 오시지 그랬어요? 여기 다른 부모님들도 계신데.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부모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어요.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 민준이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붉어진 얼굴을 본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는 튼튼하잖아. 서연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태호 상병이 또 엄마를 모욕한 걸 알았거든요.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가져온 음식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 민준이 좋아하는 과자들, 손수 만든 떡. 많이 먹어. 살이 너무 빠졌잖아.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저 멀리서 태호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태호가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연이 가져온 김치통이 들려 있었죠. 이게 뭡니까? 쓰레기예요? 태호가 김치통을 거칠게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김치 국물이 튀었어요. 아들한테 이런 걸 먹이려고요? 정말 한심하네요.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제가 정성껏. 정성? 태호가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이런 싸구려 음식이나 싸오고 정성이라고요?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정태호 상병님, 그만하십시오. 뭐? 이병 주제에 어디서 말대답이야? 태호가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민준은 몸을 떨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모욕하지 마십시오. 하! 이거 봐라. 엄마 닮아서 버릇도 없네? 태호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그는 김치통을 발로 찼어요. 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김치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쓰레기나 치워. 서연은 무릎을 꿇고 흩어진 김치를 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준장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엄마, 민준이 어머니를 도우려 했지만 태호가 막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 보낼 거야. 그때 다른 부모가 나섰어요. 박일병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아저씨는 가만히 있어요.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태호는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광기로 번뜩였어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는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했습니다. 20년 전 전장에서 적과 마주했을 때 그 눈빛이었어요. 정태호 상병.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면회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지금 당신이 한 행동 다 기억하겠습니다. 태호는 순간 움찔했어요. 이 여자의 눈빛에 뭔가 다른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협박이에요? 아니요. 약속입니다. 서연은 민준을 돌아봤어요. 민준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해결할게. 민준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면회실을 나갔어요. 뒤에서 태호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박수진 해병대사령부.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20년 만에 연락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최서연. 전화 저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수진아, 부탁이 있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해병대 1사단의 검은 차량 여러 대가 들어왔습니다. 헌병대 수사관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비장했고 움직임은 날카로웠죠. 정태호 상병 내무반은 2층입니다. 안내하는 간부의 목소리도 긴장되어 있었어요. 어제 저녁
해병대 사령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긴급 수사 명령이었습니다. 태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어제의 성과에 만족하며 잠들었죠. 최민준 어머니의 무릎 꿇은 모습을 떠올리며 흐뭇해했었습니다. 정태호 상병, 일어나! 갑작스러운 고함에 태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헌병대 수사관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왜? 내가 뭘 했다고? 일단 스마트폰부터 제출하세요. 태호는 본능적으로 베개 밑에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사관이 먼저 스마트폰을 압수했죠. 같은 시각 서연은 해병대 사령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수진 소장이 있었어요. 해병대 인사참모였죠.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수진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최서연 준장은 여군들의 영웅이었거든요. 수진아, 도와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배님이 이렇게 수진은 서연의 초라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한때 당당했던 준장이 이렇게 변했다니. 인생이 그렇지 뭐. 그보다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압수수색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두 사람은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의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어제의 굴욕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1시간 후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충격으로 가득했어요. 보고드립니다. 정태호 상병의 스마트폰에서 믿기 힘든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 면회온 부모들을 몰래 촬영한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욕당하고 울부짖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건 수진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SNS 계정이었어요. 오늘의 병신 부모 랭킹, 울보 어머니 컬렉션, 거지 아버지들의 굴욕. 각 게시물에는 조롱하는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수사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더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 내용인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채팅 내용이 나타났어요. 내일 최민준 엄마 완전 박살낼 거야. 카메라 준비 완료 크크. 면회온 부모 울리기 내기하자. 5분 안에 울리면 10,000원.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죠. 증거가 확실했으니까요.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확인된 것만 37명입니다. 거의 모든 면회 온 부모들이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수진이 받았습니다. 네, 소장입니다.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끊고 돌아봤어요. 그녀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죠. 선배님, 정태호가 자백했답니다. 그런데 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대요. 오히려 재미있었다고. 순간 서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2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터져나왔어요. 그 놈을 만나고 싶어. 선배님? 그 놈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 왜 그랬는지. 수진은 잠시 고민했어요. 규정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면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주선하겠습니다. 오후 헌병대 조사실. 태호는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줌마가 왜? 정태호 상병.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숨어 있었죠.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랬어요? 태호는 비웃었습니다. 왜긴요? 재미있으니까요. 재미? 네. 약한 것들이 우는 모습 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특히 아줌마처럼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요.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 해병대 준장 최서연입니다. 태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뭐라고요? 여군 최초 해병대 원스타. 그게 접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아줌마가요.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럴 리가? 계급장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가요? 가난해 보이면 모욕해도 되나요? 서연은 일어섰어요. 더는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해병대 정신을 더럽혔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서연이 나가려는 순간 태호가 소리쳤어요. 아니야. 이건 실수야. 내가 진짜 준장인 줄 알았으면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이제 끝이야. 그날 저녁 긴급 보고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올라갔습니다. 사령관은 보고서를 읽으며 주먹을 떨었어요. 해병대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다. 즉시 특별 군사재판을 열어라. 정태호 사건은 해병대를 넘어 전군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인간의 악마성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특별 군사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태호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때 거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해병대 법무참모였어요. 그의 표정은 엄숙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태호 상병, 당신은 해병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증인석에는 피해자들이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김이병 어머니, 박일병 아버지, 그리고 수많은 부모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면회 가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아들 보러 가면서도 무서웠어요. 한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신감정 결과도 발표되었어요. 정태호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죠. 피고인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서연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해병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한 사람의 악행이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더럽혔으니까요. 재판장은 정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정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어요. 전 그냥 재미있어서. 재미? 재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의 재미가 37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부모들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병사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징역 3년, 불명예 전역,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어요. 민간 검찰에도 송치할 것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정태호가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다음 날 해병대 사령부 대강당.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공개 사과식이었어요.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별 4개가 빛나는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병대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강당에 모인 부모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서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 그래, 끝났어. 서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사령관의 발표가 이어졌어요. 오늘부로 해병대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형 스크린의 개혁안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입대 전 정밀 인성검사 의무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자는 입대 자체를 차단. 둘째, 모든 면회실에 CCTV와 음성 녹음 장치 설치. 셋째, 부모 면회시 간부 입회 의무화. 넷째, 피해 신고 한라인 설치.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다섯째, 가해자 즉시 격리 및 엄벌 원칙 확립.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의 약속은 단호했어요. 일주일 후 서연은 해병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진정한 해병 정신이었어요. 강단에 선 서연은 2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계급장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했어요. 해병대는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약자를 짓밟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써야 합니다. 간부들이 숙연히 들었어요. 정태호 같은 사람은 강한 게 아닙니다. 비겁한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자를 보호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젊은 간부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해병대 준장 출신 어머니가 겪은 굴욕, 악마 상병의 최후. 정태호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었죠. 정태호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그를 받아줄 곳은 없을 거예요. 1년 후 해병대 1사단 면회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부모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병사들도 편안해 보였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우리 아들도 건강해 보이네.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면회실을 지키는 간부도 친절했어요. 서연과 민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민준은 상병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군대가 좋아졌어요. 후임들 괴롭히는 선임도 없고요. 다행이구나.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어머니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최서연 준장님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졌어요. 서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저 엄마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준장님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세요.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포항의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치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으니까요. 해병대 정신이 지켜졌으니까요. 서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비록 자신은 가난하고 초라해졌지만 그래도 싸울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고. 아들과 모든 해병대원들을 위해서였다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해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최서연 준장님이십니까? 정중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이번 해병대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그저 준장님의 용기가 많은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결국 서연은 인터뷰를 수락했어요. 며칠 후 촬영팀이 서연의 작은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준장님 댁이. PD는 낡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군 최초의 해병대 장군이 이런 곳에 살고 있다니.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영광, 현재의 어려움, 그리고 아들을 위한 싸움까지. 계급이나 지위가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신념이죠. 서연의 말에 촬영팀도 숙연해졌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날 전국이 들썩였어요. 시청률은 20%를 넘었고 인터넷은 감동의 댓글로 가득했죠.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준장님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이런 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방송 후 서연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여러 기업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출판사에서는 자서전을 써달라고 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선배님, 어느 날
서연의 집 앞에 정복을 입은 여군 장교들이 찾아왔어요. 모두 서연의 후배들이었죠. 우리가 선배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희가 모은 성금입니다. 선배님이 저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동안 모른 척했던 게 부끄럽습니다. 서연은 손을 저었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선배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도 후배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이 돈으로 최서연 장학재단을 만들어주세요. 어려운 군인 가족들을 돕는 재단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1년 후 민준이 전역하는 날 해병대 1사단 정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준뿐만 아니라 서연을 보기 위해서였죠. 엄마, 군복을 벗은 민준이 뛰어왔습니다. 서연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고생했어, 아들. 엄마야말로 고생했지. 이제 내가 엄마 지킬게. 민준은 대학에 복학했고 법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군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매년 정태호 사건이 일어난 날 해병대에서는 특별 교육이 실시됩니다. 최서연 준장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날에는 모든 병사들이 진정한 군인 정신에 대해 배웁니다. 정태호? 그는 출소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강제로 받은 심리치료가 효과가 있었는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죠.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사과 편지를 보냈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연은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립니다. 무릎 꿇고 김치를 줍던 굴욕적인 순간.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도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싸움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서연은 최서연 장학재단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해요. 준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서연은 미소로 답합니다. 비록 계급장은 없지만 그녀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준장님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계급을 넘어선 진정한 리더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